테러는 국적도, 인종도, 지역도 가리지 않습니다. 테러의 안전지대는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패닉이 올 것 같거든요. 어떻게 대응을 강조하고 싶은 것은 run, hide, hell입니다. 큰 소리로 외치면 총이 아니면 칼이야! 그럽니다. 아니면 위험해, 도망쳐! 대테러 리얼 토크 테러가 알고 싶다! 호흡이 잘 맞네. 네. 예. 거의 짠듯한. 호흡이었습니다. 네. 또 본격적으로 테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테러가 발생했을 때 저 같은 일반 국민들은 대피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테러범을 잡거나 대응하는 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래서 테러가 발생하면 먼저 군인 그리고 경찰, 소방 등 해당 지역의 초동 대응 조직이라고 하는 그 병력들이 먼저 신속하게 꾸려지고 출동을 하게 됩니다. 현장에. 같은 시간에 우리나라 대테러 활동을 총괄 조정하고 있는 대테러 센터에서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인 국무총리께서 상황을 인지하고 테러범 제압 등 국민 안전을 위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 대테러 센터를 말씀하셨는데 네. 제가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테러 특공대라던가 두 분께서 속하셨던 707 특임단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테러 센터는 네.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떤 곳일까요? 대테러 센터는 이제 테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목표로 관계기관들을 총괄 조정하고 있는 국무총리 소속의 대테러 범정부 총괄 기관입니다. 저는 실제 테러 상황이 발생했을 때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훈련들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관계기관이 다 이렇게 모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훈련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테러 훈련은 각 지역별로 관계기관이 모여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테러 센터 주관으로 대테러 관계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대테러 특공대 합동전술훈련 그리고 국가대테러 종합훈련이 매년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가대테러 종합훈련은 국내 일반 테러, 그리고 해양 테러, 그리고 항공 테러, 그리고 군사시설 테러 등 다양한 테러에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종합훈련인데요. 종합운동장, 그리고 항만, 공항, 그리고 다양한 장소에서 실제와 같은 훈련을 조성해서 관계기관들이 모두 훈련을 동참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대테러 특공대원들은 이제 훈련에 임할 때마다 매 순간 실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제 특공대원들에게는 이제 훈련이 일상이고 일상이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훈련과 일상은 똑같습니다. 똑같습니까? 똑같습니다. 네. 너무 당연한 질문이겠지만 두 분께서도 이런 실전 훈련들을 해보신 건가요? 굉장히 많이 했죠. 네, 부대에 있을 때는 네. 계속 했죠. 대중들이 이용하는 시설들이 점점 커지잖아요. 고속철도역이나 그리고 초고층 빌딩 같은데, 네. 그리고 이제 큰 극장 같은데 다 섭외를 해서 대테러 센터 주관 하에서도 지금은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거기에서 어떻게 침투해야 될지,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테러범이 활동하고 있다면 어떻게 진입을 해서 제압을 할지, 대피는 어떤 식으로 시켜야 될지 이런 것들을 정말 꼼꼼하게 이렇게 표적을 정리하고 그리고 현장을 정말 눈 감고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훈련을 합니다. 네. 모든 훈련들이 다 힘들었을 것 같은데 네.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훈련이 있다면 저는 고등산악 훈련 같은 경우 이제 레펠도 이제 타는 건 이제 기본으로 타긴 타는데 이게 일반 우리 타워에서 타는 레펠이 아니다 보니까 산악 지역에서 레펠을 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위험도라든지 이런 긴장감이 조금 더 더했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KTX 같은 고속열차잖아요. 거기에 만약에 테러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근데 테러는 우리 인질로 있는 우리 국민들이 있다 보니까 또 사격을 함부로 할 수도 없고, 진입을 할 때 문을 부셔야 되는데 그 문도 안쪽에 있는 사람들이 또 피해가 없어야 되니까 일단 테러범들의 심경이라고 해야 되나요? 최대한 안 들키고 침투를 해야 되거든요. 이 침투하는 그 철도 밑에서 기어서 이렇게 거기까지 목표까지 기어서 조용히 몰래 들어가는 그 훈련이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방탄 조끼를 다 입고 있고 헬멧 쓰고 있고 총기를 2개 들고 있고 탄까지 다 들고 있으니까
열차 훈련할 때 옆에서 같이 있었었거든요. 옆에서 네. 있었는데 그 높이에서 높낮이를 낮춰야 되니까 안 보여야 되니까 맞아요. 네. 허리를 펼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다리는 다리대로 하체대로 펌핑 오지, 상체는 숙여야 되지, 맞습니다. 총기 들고 있어야 되지. 여러분들이 그 영화 속에서 보시는 그 멋진 장면은 그만큼 정말 힘든 훈련, 저희가 했던 훈련들을 진짜 수십 번, 수백 번을 했을 때에 그렇게 이제 성공적으로 나오는 모습이니까 그만큼 땀을 많이 흘리고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처음에 특수부대를 지원하셨을 때 이런 훈련들이 있다는 거 알고 지원하신 건가요? 거기 들어가기 전에는 그냥 체력만 있으면 충분하게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가다 보니 이제 공부해야 될 것도 많고 기술도 많이 배워야 되고 실제 훈련을 썼던 걸 만약에 유사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저희가 작전적으로 투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 하는 과정들이 조금 많이 힘든 부분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저도 들어가기 전에 어쨌든 특전사나 이런 이제 대테러 특공대나 모습들이 707이나 나오는 모습들이 일단 너무 멋있게 나오고 네. 일단 작전을 너무 성공적으로 하는 모습만 보이니까 저런 훈련을 하는구나, 총 많이 쏘겠구나, 레펠 많이 타겠구나라고 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체력적으로도 정말 많은 훈련을 하고 그리고 굉장히 체계적이고 디테일하고 이게 섬세한 이 작전 훈련들이 있더라고요. 그 훈련들을 다 한다고는 생각을 못했죠. 듣고 보니까 네. 진짜 안심이 됩니다. 네, 지금 눈빛에서 지금 느껴집니다. 네, 저 눈빛 보이신가요? 네네. 두 분께서는 특수부대를 지원하게 되신 계기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유년 시절에 이제 격투기라는 운동을 했었거든요. 격투기 운동을 하면서 챔피언을 획득하고 이제 체육관을 차리는 거에 있어서 아직까지 내가 스펙도 너무 부족한 것 같고 실질적으로 내가 내 스스로한테 이제 모험을 하고 싶은 생각이 좀 더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계기가 체육관에 이제 같이 운동하시던 관원이 이제 119 구급대원이 계셨는데 707 출신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부대 가면 격투기도 할 수 있고 대회도 나갈 수 있고 거기서 훈련도 받으면서 네가 지금 원하는 걸 할 수 있다라고 이제 권하셔서 이제 저는 바로 그 다음 해에 졸업하고 시험을 쳐서 이제 합격을 한 케이스였거든요. 근데 딱 들어가서 이제 초이마사 달고 자대 딱 들어갔는데 격투기가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특공무술로 시범이 바뀐 거예요. 네, 그래서 계속 사실 했던 것 저희가 같아요. 같이 근무는 안 했지만 네. 거의 제가 들어갔을 때 처음 만난 여군이었어요. 707을 갔을 때. 어디서 만나면 축구장에서. 축구장에서 여자분이 축구를 하고 전투적으로 와 몸싸움도 잘하시고 그래서 야 707 여군은 다 저런군. 깜짝 놀랐던 그때는 조금 벌크업이 된 상태. 와, 저 어깨로 저를 막 이렇게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예전 사진 봤을 때는 얼굴은 엄청 계좌번호 좀 불러보세요. 잠시만요. 그런 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네, 주먹이 언제 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경호원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경호학과를 나왔고, 그래서 엘리트 경호원이 되는 게 이제 목표다 보니까 군대를 가야 되고 당연히 그래서 특수부대를 지원했고, 네, 훈련을 받았고 나중에는 또 훈련을 가리키는 또 교관도 했고, 그래서 그 경력을 가지고 나와서 네, 경호원을 할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또 그 경호원 시절에 네. 꽃미남이셨잖아요. 제가 또 사진도 봤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경호 일을 또 못하게 됐죠. 네, 지금도 꽃미남 아니에요? 지금도 엄청 꽃미남. 꽃미남이셨다고 이제 과거형으로. 아니. 지금도 여전히. 이게 사실 우리가 707에 있을 때도 작전 요원들이 얼굴 자체, 신상 자체가 2급 비밀이거든요. 경호도 좀 비슷해요. 경호원이 유명해지고 관심을 받아지면은 경호하는 데 임무에 조금 불편함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명해져서 못하게 된, 네, 정말 독특한, 네, 독특한 케이스네요. 네, 케이스가 됐습니다. 그 두 분께서 해외 파병도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네. 그 해외였으면은 테러가 좀 엄청 자주 빈번하게 네, 발생했을 것 같은데. 테러 위협이 충분히 있고, 저는 이제 레바논에 파병을 갔었는데 레바논 자체가 거기에서 분쟁 중이었고, 그리고 유엔 평화유지군으로 가다 보니까 테러 첩보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데 왜 위험하냐면 이 무장단체들이 있어요. 겉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시민들, 그냥 상점 뭐 주인 같고 아니면 길 가는 그냥 농부 같고, 그런데 갑자기 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테러를 자행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이제 첩보들이 났을 때 저희가 이제 밖에 나가면, 외부에서 작전을 하면 앞에 있는 그 사람들을 계속 주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장감이 항상 계속 고조되어 있는 상태에서 네. 임무 수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피로도도 굉장히 오고 그리고 눈도 굉장히 피로하고. 저희도 그 아르빌 갔었을 때 병원에서 저희 검문 검색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이제 여성분이 딱 들어오셨는데 배가 이렇게 많이 불러왔더라고요. 그래서 아 임산부구나. 배를 만지는데 배가 너무 딱딱한 거예요. 네. 저희는 그때 이제 그 사건이 너무 크게 와닿았었거든요. 정말 등골이 오싹하고 네. 식은땀이 난다는 게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 안에 폭탄이 있다. 우리 애 지금 치료 받아야 되니까 빨리 데리고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확인을 해본 결과 폭탄은 없었고 배 안에 동그란 바가지 같은 거 있죠. 네. 이걸 배에다가 차고 이제 붕대로 돌돌 감아가지고 왔던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그냥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위협이나 협박을 하기 위해서 하긴 했는데 결국은 치료를 못 받았어요. 네. 못 받았는데 이 돌아가는 이 모습을 보는데도 안타깝긴 했는데 만약에 이 사건이 진짜로 실제로 일어나서 이게 터지는 일이 생겼다 이랬을 때 아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순간 저녁에 제 숙소 들어와서 누워있는데 잠이 안 오는 거여서 다행이라고 말을 해야 네. 될까요? 예. 말이 무신데요. 이렇게 안보가 이렇게 확보되지 않은 나라에서는 이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구나.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도 안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공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네. 숨 쉬는데 필요한데 정말 필요한데 이게 소중한 건 모르잖아요. 네. 안보도 똑같은 것 같아요. 네, 오늘 대테러센터 홍보대사이신 최영재님과 안재님을 모시고 테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우리나라는 테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막연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언제든 테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유사시 행동요령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 대한민국 국민들이 테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 정부 기관이나 그리고 군 경찰 관계자분들 그리고 대테러 특공대 분들이 정말 열심히 혹시 모를 사건을 대비해서 열심히 훈련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아까 말씀해 주셨던 테러에는 국적도, 인종도, 지역도 없다. 이 말이 굉장히 기억에 남는데요. 당연히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꼭 숙지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꼭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런! 하이드! 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